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댓글에 많은 분들이 이재용 회장 이번에 1심 재판에 대해서 가만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또 1심 재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거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용이 내용인지라 제 사견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있는 결과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더 저는 오늘 영상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도 나오지 않은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거에 대해서는 좀 알려드리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일단 검찰에서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된 이후에 지금 1심이 끝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국정농단은 끝났고요. 그거는 이제 이재용 회장이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수감 생활을 했고, 요번 거는 뭐냐면 삼성전자 그 회장 이재용 그 삼성 합병 사건. 그래서 2020년 9월 달에 지금부터 한 3년 2개월 전이죠. 검찰 측에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1심 재판 결과가 이렇게 지금 이제 진행이 있는 거고, 선고가 언제냐. 지금 검찰에서는 징역 5년 그리고 벌금 5억 원의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선고는 정확하게 내년 1월 26일 날 예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용이 삼성 합병 사건입니다. 합병 사건은 1심 선고가 상당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국정농단하고 그 삼성 합병 사건하고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합병 사건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요게 1심입니다. 1심. 지방 법원에서 이제 선고가 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집행유예로 갈 거냐, 아니면 무죄까지도 가능은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국민 정서상 솔직하게 이게 무죄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부 인정을 해서 집행유예로 가든 무죄로 가든 이렇게 되면 검찰에서는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검찰에서는 당연히 항소를 하겠죠. 예, 검찰에서 항소를 하고,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1심에서 동력은 많이 떨어질 거다.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가게 된다면 동력은 많이 떨어질 거다. 내심 바라는 건 좀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를 바란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건 이재용 회장 쪽에 이제 좀 유리한 상황이고, 만약에 이재용 회장한테 불리하다. 만약에 이렇게 구형을 5년 때렸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만약에 이번 1월 26일 날 1심에서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최악의 경우에 5년이 되든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1심에서 예를 들어서 1년 선고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이재용 쪽에서는 항소를 할 겁니다.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항소와 상고의 차이점 아시죠? 1심에서 2심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가는 요걸 항소라 그러고,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가는 걸 상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다 감안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감안하면 3년에서 한 4년 정도 더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께서 그냥 아이고 이번에 판결 나면 끝,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든 검찰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든 어떤 쪽의 판결이 나더라도 이건 앞으로 3년에서 4년 더 끌고 간다. 예, 그렇게 일단은 그걸 여러분께 전제로 좀 깔고 갈게요. 지금 이재용 회장의 혐의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때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이게 합병을 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이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의 시세를 조종했다. 요겁니다.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이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조금 이제 우리 좀 잘못했다 이렇게 샤바샤바 이렇게 했으면 될 건데, 검찰에서 봤을 때는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점, 그
그리고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이걸 고려해서 쭉 제가 보니까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이재용 쪽에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고를 했고, 이재용 회장만 선고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관련 있었던 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뭐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이런 분들 다 관련자분들도 징역 4년, 5년 다 맞았어요. 물론 구형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제 변호인단 쪽의 반박 내용을 보면 검찰의 기소 전제가 완전히 잘못됐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은 부정하지 않았고, 뭐 사업이나 지배구조 여러 측면에서 주주의 이익에 부합했다. 그렇게 반박을 했어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뭐 변호인단 얼마나 최고의 변호인단 썼겠습니까? 뭐 그건 여러분께 뭐 더 이상 제가 여기에서 누구 편이 맞다 안 맞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거 말씀드릴 입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다, 그리고 지금 경영상에 어떤 리스크가 있다, 요거까지는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재용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뭐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또한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그리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저의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재판부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요 내용을 쭉 보면서, 만약에 재판을 안 받았다면 HBM이나 이런 게 지금보다는 좀 괜찮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만, 참고로 여러분 3년 2개월 동안 이번 합병 사건만으로 3년 2개월 동안 총 106차례 재판이 열렸어요. 106차례 재판이 열렸는데, 뭐 그 해외 순방,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동행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빠진 게 11차례, 그래가지고 총 95차례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3년 동안 95차례 법정에 가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뭐 이건 그냥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좀 여기에 있어요. 처음에 이재용 삼성 합병 재판에 대해서는 이 회장 기소 때부터 과잉 수사로 논란이 되었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20년 6월 달에 10대 3의 표결로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공고를 했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번 1심 재판에서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약 3년 전에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해라고 했던 부분은 재판정에 충분히 상당히 이 부분을 좀 많이 어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집행유예를 가든 무혐의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만약에 있다면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봅니다. 요거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때 검찰은 어쨌든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도 이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그 당시에 또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속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7년 동안 지금까지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는데요. 1년 중 가장 신경 쓰는 출장이라면 꾸준히 참석했던 선밸리 컨퍼런스라고 있습니다. 선밸리 컨퍼런스 2016년을 마지막으로 7년째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선밸리 컨퍼런스는 뭐냐면 미국의 투자은행인 이 앨런 앤드 컴퍼니가 1983년부터 거의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됐죠. 개최해온 글로벌 거물들이 대거 참석해서 이 억만장자 사교 클럽이라고도 불리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경영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데,
지금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수백 회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이 상황 동안 좀 족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재판이 문제가 된 이후에 한 번도 이 출장을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런 지금 미국과 가장 강력한 글로벌 인맥을 가지고 있는 이재용 회장이 이런 부분을 못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쉽다. 삼성전자 입장으로서 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게 뭐 맞다 안 맞다 누가 착하다 뭐 이걸 뭐 떠나서 제가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